내 연금 살리는 연금 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번째 파트는 ISA 가입과 납입 한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 ISA의 이제 유형별 특징이랑 이제 이런 거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일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데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 상품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셔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반 주식 계좌에서 주식 펀드 ETF 등을 ISA로 현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ISA 계좌에서 혹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었던 것 그대로 그냥 일반 주식 계좌로 가는 것 반대로 말씀이시죠? 네, 어떤가요? 특히 이제 운용 중인 상품이 손실인 상황에서 그 손실을 이제 실현하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ISA를 해지하면서 해당 상품을 그대로 일반 주식 계좌로 옮겨서 현물 이전을 해서 운용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ISA에서 일반 주식 계좌로 대체 출고하는 것은 이제 뭐 시스템의 문제라서 뭐 안 되는 곳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대체 출고한 이제 다른 계좌로 넘어갔기 때문에 ISA가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형 ISA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소득 수준이 서민형 가입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서민형으로 좀 변경을 하고 싶은데 좀 혜택이 조금 더 많잖아요.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변경을 하면 되는지라는 질문인데, 이 먼저 서민형 ISA, 일반형 ISA에 대한 비교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운용 방법별로 ISA가 유형이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ISA가 이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또 유형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게 서민형이랑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이 둘을 가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네. ISA의 가입일 또는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에 소득을 봤을 때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서민형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네. 이제 질문으로 질문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그럼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제 일단 ISA에 가입을 하셨으면 그 이후로는 유형 변경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ISA에 가입할 때 가입 그 희망자의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 이 자료가 2월에 국세청에서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해 1월에 서민형 ISA를 가입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셔도 네. 사실 이 가입 희망자가 일반형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서민형 소득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거든요. 2월이 되지 않았으니까.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2월에 이제 국세청 자료로 확정을 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이 서민형을 충족하더라도 일단은 일반형 ISA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월이 돼서 국세청에서 서민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형 ISA에서 서민형 ISA로 전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서민형 또는 일반형 이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단계는 이제 최초로 가입할 때뿐만이 아니라 만기가 돼서 이 만기의 연장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일에도 이루어지거든요. 만기 연장을 할 때도 네네. 그 소득 수준 검토를 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최초로 이제 서민형 ISA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만기 연장할 때가 되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일반형 ISA만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만기 연장을 그대로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민형 ISA에도 일반형 ISA로 취급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서민형 ISA 혜택을 다 받고 싶으시다 하면은 만기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지를 하고 다시 새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연간 납입 한도가 또 새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서 좀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그냥 만기일을 넉넉히 길게 잡으시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네, 다시 네. 한번 또 만기일을 넉넉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만기를 길게 두는 것이 유리하다. 네. 네네네. 여러 번 오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ISA 가입 조건 중에
가입 전 3년 이내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네네. 3년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시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입일 또는 만기 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이제 직전 3개년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2024년 올해 가입하려고 한다 하면은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것이죠. 네. 이게 앞서서 서민형이랑 일반형 그 나누는 소득 자료가 2월에 이제 국세청에서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것도 뭔가 가입이랑 확정에 좀 시차가 있는 걸까요? 네, 이것도 시차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제도적으로는 이제 4월 말경에 확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는 그 확정 여부가 이제 8월을 말해서 9월경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요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차가 있다. 요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시차 사이에 가입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네. 2021년, 2022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게 확정이 된 상황에서 네. 2023년에 뭔가 이제 이자 배당 소득, 이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 요게 약간 좀 그 헷갈리는 해가, 그렇죠. 네네. 그 해가. 그러면 일단 2021년, 2022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게 확인이 됐으니 네. 2023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ISA에 가입은 가능하게 됩니다. 연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2023년에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그렇죠. 판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 2023년에 그것이 확정이 됐다 하면은 ISA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 통보요? 네네네. 일단 이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뭐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의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이제 재검토 결과를 발송하니까 만약에 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국세청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명백히 가입 부적격자라고 판명이 났다. 이때 이제 그럼 가입된 ISA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도 이제 그 운용 방법의 유형별, 이제 1임형이냐 중개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더 이상 적립이나 매수는 불가능한 상태로 되고요. 이제 해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채 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를 운용하면서 그간에 이제 운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실현된 이익은 일반 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째 질문입니다. 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이제 가입일로부터 1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네. 2021년 12월 1일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언제 두 번째 납입 연차가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연간 납입 한도는 이제 연도별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1일에 가입하셨다.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때 이제 2천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2021년 납입 한도를 채우신 거고요. 네. 2022년이 되자마자 이제 새로 납입 한도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1월이 되자마자 한 번 더 2천만 원을 납입하실 수 있으니까 뭐 짧게는 뭐 일주일 사이에 뭐 2천만 원, 그렇겠네요. 2천만 원을 넣을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변화 예고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ISA 제도 변화에 대한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를 이제 가정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질문입니다. ISA 관련 세법 개정이 추진이 되면 이미 ISA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간 한도가 이제 소급이 돼서 4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해지 후에 다시 가입을 해야 4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네네. ISA 관련 세법,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 되겠죠. 이것이 개정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네. 개정 추진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간단하게 같아요. 예, 말씀해 네네네. 주세요. 개정 추진안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지금은 2천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4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총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이제 증액을 시킨다. 이런 안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은
이제 꼭 신규 가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ISA 연간 납입 한도가 2월 되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2월이 맞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되게 좋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그 해 다 채우지 않으면 다음 해, 다다음 해로 계속 이제 2월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원을 납입했으면 내년에 3,000만 원을 그렇죠. 납입할 수 있는 이렇게 연간 납입 한도는 계속 2월이 되는데 이게 개정안이랑 이제 조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이제 2월에 해야 관련된 기존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개정안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ISA에 가입한 지 3년이 되었다. ISA 가입 3년 차다. 네. 하면은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이 있었겠죠. 네. 기존 가입자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근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 연간 납입 한도가 6천만 원이 한꺼번에 즉시 생성되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리고 그 해에 또 이제 4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또 새로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해에 총 거의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한도가 생성될 수 있다. 한 번에 그렇게. 네네네. 다만 정말 이렇게 될지는 이제 연간 납입 한도 2월에 관련된 구체적인 좀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은 좀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번째 파트입니다. 네. 이제 ISA 계좌로 이제 좀 장기 투자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 질문은 ISA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혜택도 있고 그리고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제 여러 혜택이 많은 계좌인데 그러면 실제 계좌에서 주식, 펀드, ETF 등을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네. 질문이었어요. ISA의 비과세 혜택 그리고 이제 만기 해지 자금의 연금 계좌 이전에 따른 이제 추가 세액 공제 혜택 또 이 목돈을 연금 계좌에 한 번에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장점들 때문에 ISA의 활용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ISA도 물론 충분히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럼 ISA로 장기 투자할 때의 장점을 좀 특별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이제 2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장기 투자, 긴 시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대하기로는 네. 200만 원, 4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 한도 자체는 어떤 ISA의 장기 투자로서는 크게 뭐 매력적이지 않은 세제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ISA의 세제 혜택은 비과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에 붙는 이 세율이 있잖아요. 이자 소득세율, 배당 소득세율이 맞습니다. 15.4%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율이죠. 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ISA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뭐 3천만 원이 되고 뭐 1억 원이 되고 하더라도 네.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네. 손익통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네네네. 있으셨는데 요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손익통산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요 취지에 좀 가장 합리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ISA 이제 장기 투자 장점이 지금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비과세 혜택 있는 거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9.9%로 분리과세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손익통산이 되는 장점 이렇게 3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혹시 또 더 있을까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ISA는 해지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거든요. 이제 보통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실현되면 금융회사에서 즉시 이제 이자 배당 소득세를 원청 징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ISA에서 운용하는 금융 상품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아니면 매매나 환매를 좀 활발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세전 이익으로 계속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복리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추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ISA는 납입 원금에 한해서는 중도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하거든요. 뭐 어떤 세제상 불이익이 없이. 그래서 인출, 네. 네네네. 현금 유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하시는데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인출을 한다고 해서 납입 한도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도 인출은 신중히 고민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미 납입 한도가 채워졌다고 했을 때 네. 중도에 인출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다시 또 채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한도가 들어서 끝났으면? 네, 2023년에 2천만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1,000만 원금에 원을 대해서? 뺐으면 네. 1,000만 원을 뺐으니까 1,000만 원 다시 넣을 다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2024년이 돼서 새로 연간 납입 한도가 생성됐을 때 적립이 가능합니다. 아, 네, 좀 잘 네.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이 네네네. 부분은.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ISA가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많거든요. 이 장점을 온전히 누리시려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기를 좀 길게 잡고 가시면 여러모로 좀 편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투자연금 TV에 또 ISA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들, 질문 달아주신 댓글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금을 운영하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투자연금 TV 채널에 편하게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연무물 코너를 통해서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